안녕하세요. 사려 깊은 수다의 박정은 소피아 수녀입니다. 저의 이 다락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은 바디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바디 이미지라는 것, 그거만큼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디 이미지라는 것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어떤 독자분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남성분이었는데 정말 자기 몸 안에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이렇게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제가 참 기뻤습니다. 네, 우리가 마치 이렇게 노트패드처럼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의 메시지가 적혀 있고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좀 강요되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의 희망사항, 요구사항, 혹은 다른 사람의 욕구가 우리 안에 참 많이 이제 들어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디 이미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몸이 남의 타인의 욕구와 기대가 적혀지는 어떤 공책이다 라고 보았을 때 바디 이미지는요, 자국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글씨가 적혀진 어떤 자국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시기에 나에게 왔던 메시지가 굉장히 사실은 강한 자국을 남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강한 자국이 어떤 면에서 이제 바디 이미지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볼 때 내 몸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요. 남이 해줬던 어떤 이야기,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 되었던 또 긍정적인 것이 되었든 그게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게 사진처럼 이미지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디의 이미지라는 거, 상이죠, 그죠? 어떤 상은 나이가 들면서 사실 변해왔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혹은 우리의 심리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상은 어떤 특정 시간에 어떤 그것이 일종의 트라우마일 수도 있겠어요. 어떤 특정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어떤 메시지에 내가 고착되어서 그 자국만을 나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릴 때 자기가 키가 컸던 사람들은요, 나중에 자기가 별로 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추위를 많이 타서 2학기를 참 싫어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새 학기가 되고 가을이 되면은 2학기에 자리를 이렇게 바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키가 컸기 때문에 맨 뒷줄에서 두 번째 뭐 이렇게 앉아야 했어요. 그러면 키가 작은 나보다 좀 작았던 친구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면은 난로 옆에 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항상 좀 작았으면 좋겠다. 내가 좀 작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고등학교를 지나고 또 대학을 지나고 이렇게 돼도 제 마음속에 제 이미지는 불편하게 키가 큰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누구를 봐도 저 사람이 저보다 작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심지어는 미국에서 같이 일하는 미국 남자들이나 저보다 사실 굉장히 큰데 저는 동료들을 그다지 크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제가 더 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진을 찍어 보면 제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제일 작은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지금도요. 객관적으로 제가 큰 키가 아닌데도 제 마음속에 제가 그리는 상은 저는
큰 거예요. 그것은 정말 그 현실과는 좀 무관하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되게 딜루전할 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바디 이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아직도 제 그 오랜 친구 한 분이 그 시골의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그때 자기가 그런 말을 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키, 또 여러분의 피부 이런 것들이 좀 싫고 못생겨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멋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다 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 모습을 가지고 실망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 제가 참 존경하는 친구이고 그 말에는 정말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사실은 굉장히 날카롭고 정직한 성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이렇게 봤던 얼굴 또 봤던 이미지가 사실 지금의 나와는 참 많이 다를 수도 있죠. 뭐 물론 우리가 뭐 완전히 성형을 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때 어떤 이미지는 참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박완서님의 어떤 그 단편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굉장히 그리워했던 그 첫사랑의 남자를 뭐 우연히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은 참 이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그렇게 이상적인 모습은 정말 아닌 거. 그만큼 그것도 일종의 어떤 아주 긍정적인 그 바디 이미지가 그 심상이죠. 그 심상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요즘에 코비드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저희 동네에도 이제 막 그런 큰 종류의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애기 강아지가 막 이렇게 막 달리는데 자기 그 몸이 포션이 안 맞아가지고 막 다리가 쭉 길어지기도 하고 또 꼬리가 몸에 비해서 길게 길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다 클 때까지 그 강아지가 굉장히 기형적인 모습으로 또 굉장히 불안정하게 이렇게 달리죠. 근데 그런 모습이 저희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사실. 그런데 그런 중간에 너가 지금 참 굉장히 뚱뚱해. 그 어른들은 아우 뚱뚱해 귀엽게 말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 메시지를 받는 그 당사자는 굉장히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사실은 조금 예민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바디 이미지를 이렇게 볼 때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많은 여성들은 자기를 뚱뚱하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뚱뚱하고 더군다나 만약에 중고등학교 때 시절에 우리가 한참 자랄 때 얼마나 먹었어요, 사실. 예, 그때 이렇게 좀 통통했거나 뚱뚱했던 사람들이 아주 심한 다이어트를 해서 자기들이 정말 살을 빼고 너무 날씬한데도 자기들 안에 있는 이미지는 뚱뚱한 거예요. 또 아무리 날씬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각도로 이렇게 보면 뚱뚱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이미지라는 것, 물론 이게 사진이라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 각도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다르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얼짱 각도라는 것도 있고 그 몸도 사실은 매스미디어에서 광고나 어떤 광고 이미지 또 그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보면은 거진 비정상적일 만큼 그 지나치게 완벽한 그 모습을 갖추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주 그 정밀한 각도를 연구해서 그 몸이 가장 늘씬하게 또 가장 이상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미지라는 것은요. 그거 자체는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도 볼 수 있지만 나 스스로는 볼 수가 없고요. 또 두 번째 그 이미지라는 것은 내 안에 그게 고착이 되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자기가 본인이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나는 가슴이 너무 커서, 나는 가슴이 너무 작아서, 나는 엉덩이가 너무 커서, 엉덩이가 너무 작아서, 무릎이 짧아서, 무릎이 길어서, 뭐 그 여러 가지의 그 어, 자기의 그 컴플렉스를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면에서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이미지가 나는 아니라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이제 그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이미지 또 그 매스미디어나 뭐 TV나 그런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바디 이미지는 그 투영된 어떤 그 사진과 같은 어떤 면에서는 그림자죠, 그죠? 예. 그런 그 이미지 자체는 항상 젊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면에서 이렇게 뭐 열심히 노력해서 예쁜 건 참 좋지만 정말 세월과 막 씨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 그거 좀 이렇게 옵세스 된 거죠. 예. 그 어차피 그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늘 마주치게 되는 그 이미지는요. 그 멈추어진 것이잖아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인식하는 나의 이미지도 멈추어진 어떤 그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또 우리의 삶은 항상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멈추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 그래 나 뚱뚱해 so what 그래도 정말 이렇게 자신 있게 움직이는 사람을 보면 사실은 뭐 그림처럼 아름다우면 뭐 저는 그렇게 아름다워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더 아름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그 바디 이미지와 관련해서 나는 어떤 바디 이미지를 매일 보고 고정되어 있나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동료 그 에밀리라고 하는 그 중국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집안이 다 의사예요. 근데 자기는 한 번도 뭐 얼굴이나 뭐 외모를 가지고 그 바디가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집안에서 자기 식구들끼리 얘기할 때는 너 봤는데 너 폐가 정말 아름답다. 너 너의 그 정말 키드니가 참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나의 위는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뭐 이제 뭐 의술이 발달해서 우리의 내부도 이렇게 보지만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바디라는 거 또 우리 안에 그 갇혀 있는 바디 이미지라는 게 얼마나 편협하고 얼마나 정말 편파적인가에 대해서 나는 나의 뒷모습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알 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것을 자기가 보는 어떤 것에 의해서 또 보고 싶은 어떤 것에 의해서 볼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나의 그 바디와 그 보여지는 그 이미지와 또 내 안에 갇혀 있는 바디 이미지는 다르고 또 그 역동을 이해하신 후에는요. 나의 바디 이미지가 나는 지금 어떠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바디 이미지는 무엇인가를 그 메디테이션, 그 묵상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보면서 내가 가진 이미지와 내가 이렇게 친해지는 것도 참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강아지를 한번 키운다고 생각해 봐요. 그 강아지의 이미지가 내가 가꿔주고 또 사랑해주면서 그 이미지가 점점 아름답게 변해가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바디의 이미지도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내 바디 이미지와 친해지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바디 이미지를 자꾸 가꾸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서 그리고 또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아름답지 않은 바디 이미지가 떠올라질 때 그래 이거는 한 장의 사진이야. 이거는 굴욕 사진이구나. 내가 이런 이미지를 그래 알고 있어. 나에게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제가 그 하나 나누어 드리는데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으시고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주제로 조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와달라고 초대를 받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그 전시장으로 내가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 가지 전시품 중에 나는 어디에 있나요? 한번 나의 그 전시는 어떤 색깔의 돌로 이루어졌는지, 또 어떤 포션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또 어떤 표정으로 그 조각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어떤 제목이 붙여져 있는지 그것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그 조각상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게 참 아름답다고 느껴지면 참 좋구나 이 사진, 이 이미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 이미지가 정말 밉고 내가 받아들이기도 싫은 어떤 그런 모습이었으면 내 이미지가 지금 이 사진은 그렇게 아름답게 나오지 않았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또 다음에 다시 또 보러 올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내가 바디 이미지가 조금 부정적이다 싶으면 그거를 좀 반복해서 자기의 모습을 더 찬찬히 바라보고 또 좋은 각도로 만들어진 조각을 만나는 날까지 계속 그런 좀 내면의 작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뭐 쌍꺼풀 수술을 하고 피고 이렇게 수술을 한다고 한들 내 심상 안에 있는 내 마음속에 만들어진 이미지는 그렇게 쉽게 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몸의 이미지는 아니라는 거, 또 나의 몸도 나도 변해간다는 거. 그래서 이미지는 어떤 순간에 포착된 아주 오래된 사진 같은 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바디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ave a great day. Bye.